안녕하십니까. 전기차에 거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테슬라 관련된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이걸 전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주제, 한국과도 좀 연관이 있는 주제들만 찝어가지고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테슬라 슈퍼차저가 유럽에서 테슬라 외 타사 브랜드 차량들에게도 이 충전기가 개방이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설치된 슈퍼차저는 테슬라 차량이 아니고서는 충전할 수가 없는 테슬라 전용 급속 충전 시설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으로 타사 브랜드에게도 제공이 됐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제공이 된 거가, 어떻게 개방이 된 거지? 하고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유럽에 팔리고 있는 지금 테슬라 차량들은 전부 다 DC 콤보가 탑재가 돼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모델 3부터 이렇게 바뀌게 됐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DC 콤보 이 충전 규격을 맞추지 않고서는 판매를 할 수 없게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나 미국은 거의 뭐 권고사항이거든요, 이 DC 콤보가. 하지만 유럽은 이렇게 강제가 돼 있고 중국도 강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테슬라라도 이렇게 좀 규격을 맞춰가지고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슈퍼차저 규격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테슬라 전용 포트로 나오는 게 아니라 DC 콤보로 나오겠죠. 그래서 유럽에 설치되고 있는 슈퍼차저는 DC 콤보로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고, 따라서 이거를 물리적으로 타사 브랜드 차량들이 꽂았을 때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방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슈퍼차저를 개방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뭐 결제 시스템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테슬라 슈퍼차저의 장점이 뭐 정말 많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그냥 꽂는 순간 이 차와 연동된 카드로 이렇게 결제가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편리하죠. DC 콤보가 이제 한국의 테슬라 오너들에게 이렇게 뿌려지면서 처음으로 이 공용 급속을 이용하시는 분들 계실 거란 말이죠. 차대모로 이용 안 하셨던 분이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가가지고 이제 카드 찍고 인증받는 거 기다려서 이제 신호 뜨면 이제 그때 와서 꽂고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하죠. 슈퍼차저를 써왔던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하죠. 슈퍼차저는 그냥 꽂으면 끝나니까, 진짜 꽂으면 끝이거든요. 네, 이런 게 가능한데 지금 이제 타 브랜드 차량들은 이런 통신 시스템이 당연히 마련이 안 되어 있겠죠. 당연히 테슬라 차량이 아니니까 이런 게 들어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은 이런 결제는 어떻게 되냐? 테슬라 앱에 좀 어떻게 보면 좀 대규모 뭔가 기능이 추가되는 그런 업데이트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계속 진행 중이에요.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앱이 업데이트 됩니다. 네, 테슬라 차량뿐만 아니라 어플도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 내용 중 하나가 바로 테슬라 오너가 아닌 사람이 이 테슬라 앱을 쓰는 그런 메뉴가 생겼습니다. 타사 브랜드 차량들이 이 테슬라 슈퍼차저를 이용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메뉴 같은 겁니다. 타사 브랜드 차량들은 테슬라 차량처럼 이 슈퍼차저를 바로 꽂았을 때 바로 이렇게 인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테슬라의 슈퍼차저의 정말 큰 장점인 이 충전 편의성을 완전히 느끼지 못하는 것들, 이게 약간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도 일단 인증 과정, 이게 없이는 어떻게 안 되는 거니까, 뭐 필요한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공용 급속을 이용하는 것과 좀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충전이 이루어집니다. 하여튼간에 이렇게 좀 개방이 됐는데, 이게 유럽의 모든 슈퍼차저에 개방이 된 게 아니라 네덜란드에서도 한 10개 좀 정해진, 여기 보면 나오거든요. 여기 슈퍼차저 오픈 투 넌 테슬라 이렇게 써있죠. 슈퍼차저가 이렇게 많이 깔려 있는데, 많이는 아닌가? 그래도 이렇게 깔려 있는데, 개방된 슈퍼차저는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네덜란드에 또 총 10기 정도? 이 정도 보면 거의 뭐 지금 뭐 파일럿 스터디급이죠. 파일럿 테스트? 네, 테스트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10개가 이렇게 풀려져 있지만, 이게 추후에는 여기 있을 때 문제가 없으면은 쭉 이제 좀 퍼지게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 슈퍼차저는 왜 이렇게 개방을 했을까? 네, 이건 뭐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일단 뭐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원인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 아니에요. 일단 뭐 옛날에 들렸던 뉴스로는 이게 보조금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테슬라 슈퍼차저는 지금까지 테슬라 전용 급속 충전 시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배타적이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급속 충전기를 설치할 때 전 세계적으로 보조금 같은 게 좀 주어집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의 몇몇 국가들도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테슬라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배타적인 급속 충전 시설이죠. 근데 이런 테슬라 슈퍼차저를 설치하는데 보조금을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정책 위반자든가 뭐 이런 좀 일을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일반인 생각
생각으로 봤을 때도 그건 좀 합리적이지 못하죠. 테슬라민 제가 봐도 이 테슬라 전용 충전기 설치하는데 보조금 준 건 좀 아니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이제 테슬라는 이거를 공용으로 개방하게 됨으로써 이런 급속 충전기를 설치할 때 받을 수 있는 이런 보조금 혜택들, 이런 거를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습니다. 왜냐? 테슬라 슈퍼차저로 설치가 되지만 이거는 공용으로 이렇게 다른 차량들에게도 개방이 된 거기 때문에 충분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 거죠. 저는 이게 첫 번째 원인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사실 옛날에 좀 기사에 나왔던 내용이고 이건 옛날에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은 보조금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충전 사업이죠. 이 테슬라 슈퍼차저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미치는 장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깔려있는 슈퍼차저가 결국에는 테슬라를 좀 거대한 충전 사업자로 그렇게 만들어줄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슈퍼차저를 테슬라 차량으로만 돌리기에는 아무리 좀 아쉽죠. 지금 다 깔려있는 게 지금 DC 콤보도 충전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당연히 이거를 개방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테슬라 오너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제 충전할 수 있는 뭐 경쟁률 같은 게 좀 늘어나니까 마냥 뭐 좋게 볼 수는 없겠지만, 또 이게 또 테슬라 오너 입장에서 또 어떻게 보면 호재입니다. 이건 제가 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간에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로 인한 이렇게 많은 슈퍼차저를 개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두 번째 원인이 좀 커 보여요. 네, 제가 이거 요금제를 보기 전까지는 첫 번째 원인이 크다고 봤는데, 요금제를 보고 나니까 테슬라가 충전 사업자로서의 이런 것들, 이런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진심이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요금제가 어떻길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냐면요, 여러분들 테슬라 슈퍼차저를 타 브랜드 차량들이 이용하게 되면은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시죠? 이거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다 이미 뭐 다 아는 내용일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려야 되나 싶은데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0.59 유로 정도 됩니다. 물론 이건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1kWh 충전하는데 0.59 유로면은 하나로 따지면 거의 뭐 700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1kWh 충전하는데 300원 가까이 하죠. 이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비싼 가격이에요. 이 가격이 유럽에서도 좀 뭐 막 싼 가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테슬라 오너는 이걸 반값으로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테슬라 차량들이 이용하는 비용의 2배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도대체 테슬라 차량만 이용하지. 사실상 이거 그 이피트처럼, 네, 이피트가 그러고 있죠. 이피트가 지금 현대 기아가 아닌 차량들은 사실상 좀 차별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한 게 아니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테슬라 슈퍼차저는 그나마 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테슬라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하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구독제, 충전 구독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제한 충전 구독제 그런 게 아니라 한 달에 $15 정도를 내면은, 네가 테슬라 차량은 알지만 한 달에 16,000원, 17,000원 이렇게 내게 되면은 다른 테슬라 차량들이 슈퍼차저를 이용할 때 내는 그 비용만큼 동일하게 그렇게 차징을 할게 라고 이렇게 요금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금제 한 달에 $15를 내게 되면은 이제 이 요금제가 여기에 반값이 되는 거죠. 0.3유로 정도 되죠. 그래도 월 구독료가 느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하지만 충전 사업자끼리 이제 좀 경쟁이 되는 거니까 이 경쟁자가 얼만큼의 비용을 받고 있는지 그거를 좀 알아보면은 이게 충분히 이게 가성비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못 쓸 것인지 알아볼 수 있겠죠. 유럽에는 아이오니티라는 거대한 충전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 아이오니티는 현대기아도 좀 지분이 좀 들어가 있고, 그와 함께 뭐 벤츠인가 BMW인가 그쪽에 수많은 독일 기업들, 제조사들도 좀 지분을 투자한 그런 회사입니다. 미국의 뭐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 그런 비슷한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오니티가 유럽에서 초급속 충전기도 은근히 많이 깔고 있고 급속 충전기도 많이 깔고 있는 정말 대규모 사업자인데, 아이오니티의 이 충전 요금이 얼만큼 되는지를 좀 이제 테슬라 슈퍼차저와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 슈퍼차저가 혜자인지 아니면은 좀 비싼 건지 좀 알아볼 수 있겠죠. 네덜란드 시세니까 네덜란드로 좀 볼게요. 네, 굉장히 비싸죠. 네, 회원가입 안 하고 그냥 꽂으면요 1kWh를 충전하는데 무려 0.79유로가 됩니다. 하나로 따지면은 900원. 이 정도면 휘발유보다 비싼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 거의 뭐 1kWh랑 6km 간다고 치면은 6km 가는데 거의 뭐 1,000원을 내야 되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이 패스포트를 좀 결제를 유도하는 그런 감이 있죠. 이 IoT 구독을 하게 되면은 1kWh 충전하는데 0.35유로면 됩니다. 이래도 테슬라 슈퍼차저보다 이게 반값이니까 테슬라 슈퍼차저가 0.3유로니까 그거보다 비싸요. 구독하더라도. 근데 구독료가 한 달에 18유로입니다. 네, 슈퍼차저는 한 달 구독료 타 브랜드 차량들이 한 달에 $15라고 했어요. 유로가 더 비싸잖아요.
거의 이거 2만원 돈 하는데 한 달에 2만원 내고도 1kWh씩 충전하는데 비용이 더 비싸다. 거기에다가 12달 구독을 해야 됩니다. 테슬라 슈퍼차저는 한 달 단위로 이렇게 끊을 수가 있습니다. 한 달 하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구독 해지하면 되는데, 아이오니티는 12달 단위예요 이게. 12달 했을 때 18유로니까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 그러니까 아이오니티는 구독료도 비싸죠. 구독하고 나서 결제할 때도 비싸죠. 와, 그냥 여러모로 비쌉니다. 이런 거를 생각해봤을 때 테슬라 슈퍼차저가 테슬라 오너 입장에서는 원래부터 혜자였는데, 테슬라 오너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이게 구독 비용 같은 걸 생각해보면은 충분히 가성비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개방한 이 테슬라, 진짜 충전 사업에 좀 진심이 좀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뭐 10개로 좀 파일럿 테스트 그런 거를 진행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좀 퍼지겠죠. 네, 이런 거 보면은 정말 테슬라가 차량 파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이제 충전 사업자로서의 입지를 좀 다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거기에다 이제 국가로부터 보조금도 받아서 이 슈퍼차저를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은 정말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또 이런 게 있었죠. 뭐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중국에 이 슈퍼차저 충전기를 만드는 공장을 지금 지었다고 상하이에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죠. 제가 살짝 좀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 이런 거 봤을 때 정말 이 슈퍼차저를 굉장히 많이 생산해가지고, 지금 슈퍼차저도 많이 생산이 돼야 설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해외에다가. 그래서 이런 것도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보면은 테슬라가 앞으로도 충전 사업도 굉장히 열심히 할 거라는 그런 거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인프라가 깔려 있는데 안 하는 게 좀 아쉬운 거죠. 지금 당장 해야죠, 이런 것들. 네,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테슬라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뭐 좋은 소식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유럽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진짜 궁금한 거는 우리나라 소식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진짜 먼저 말씀드립니다. 뇌피셜이에요. 이거는 진짜 뇌피셜. 그냥 지금 나와 있는 현상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그냥 이러면 어떨까, 이렇게 될지도 않을까요? 이런 뇌피셜입니다. 팩트를 기반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냥 재미삼아 들어주시면 됩니다. 뭐 공감하실 분들 공감하시고, 그건 아닌 것 같아 하면은 정말 아닌 겁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공개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유럽 사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에 테슬라가 슈퍼차저를 통해서 충전 사업자로서 이렇게 입지를 확고히 하고자 한다면은 이제 개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아닌 차량들도 충전할 수 있는 슈퍼차저를 열심히 깔고, 그걸 깔면서 이제 보조금을 타면서 깐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이제 테슬라 슈퍼차저는 온전히 테슬라가 비용을 다 지불해가지고 만들었지만, 이렇게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되면은 이제 좀 더 많은 곳에 슈퍼차저를 설치할 수가 있겠죠. 다만 좀 걸림돌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테슬라 차량들이 전부 다 해골 포트를 탑재한 상태로 나와요. 하지만 지금 테슬라 외에 다른 차량들은 전부 다 DC 콤보를 탑재한 상태로 출시가 되고 있어요. 차 데모는 거의 나오지도 않죠. 이제 안 나오죠, 아이오닉을 끝으로. 그러면은 이게 소켓이 맞지 않잖아요, 진짜 물리적으로. 이 결제 시스템이야 앱을 통해서 한다지만 이 물리적인 이런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 네, 이거야 뭐 사실 뭐 간단하죠. 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도 말했지만 별도의 어댑터를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댑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도 DC 콤보가 표준 규격이지만 테슬라는 지키지 않습니다. 이게 딱 봐도 제가 DC 콤보 어댑터를 받아서 진짜 보니까 제가 일론 머스크라도 굳이 이거를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이상 해골 포트를 쓸 것 같아요. 이 조그만한 걸로 AC/DC 다 하는데 저급소까지. 네, 물론 DC 콤보는 800포트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다 고려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렇게 두꺼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장점이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 쓸 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걸로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거죠. 이 해골 포트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갑자기 테슬라 차량들을 DC 콤보로 바꾼다? 이거는 약간 좀 가능성이 떨어지고, 그 말인즉슨 테슬라 슈퍼차저는 앞으로도 해골 포트를 탑재한 상태로 이렇게 공급이 될 건데, 그러면은 이거를 타사 차량들에게 개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어댑터, 이 어댑터는 일론 머스크가 공짜로 거의 뭐 비치하듯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바가 있으니까 어댑터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테슬라 슈퍼차저 보니까 이건 좀 특이하죠. 팔이 한 개가 아니라 팔이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급속 충전소에 AC33이랑 DC 콤보, 차데모 이렇게 세 팔 달려 있는 것처럼 슈퍼차저인데 두 팔이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유럽에 있는 슈퍼차저인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모델 S가 출시돼서 이렇게 출고될 때만 하더라도 7핀 포트로 이렇게 탑재가 돼가지고 출시가 되었었어요. 모델 3가 출시가 되면서 모델 3가 이제 DC 콤보를 달고 나오게 되면서 이제 유럽에 있는 슈퍼차저들이 이렇게 좀 과도기적인 이런 제품들이 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양팔이죠. 한쪽 팔은 이제 기존의 7핀을 가진 테슬라 차량들이 충전할 수 있는 포트, 이 아래 거는 DC 콤보, 모델 3부터 나오는 DC 콤보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팔, 이렇게 두 팔로 이제 듀얼 포트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거를 우리나라에도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물론 이게 확정 아닙니다.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이게 실현 가능성이 또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V3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팔 하나 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원가 상승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순행식이에요. 이게 다 물이 이렇게 통해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전혀 이게 저렴한 게 아닌데, 다만 보조금이랑 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충분히 우리나라도 도입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 적용이 되면은 미국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테슬라 슈퍼차저가 가장 좀 설치가 됐으면 하는, 지금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만 꼭 여기는 설치가 돼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 100이면 100 다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고속도로만큼 급속 충전 시설이 필요한 곳이 정말 없진 않지만 정말 필요한 곳입니다. 고속도로. 근데 테슬라 슈퍼차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배타적인 충전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차든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용 시설인 휴게소 같은 곳에 설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피트 같은 경우에는 DC 콤보를 탑재를 했기 때문에 설치가 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피트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좀 안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설치되는 이 공용 급속 충전 시설임에 불구하고 이런 요금제를 통해서 이렇게 현대기아 차와 현대기아가 아닌 뭐 쉐보레, 포르쉐, 뭐 아우디, 테슬라 할 거 없이 이런 차량들 간에 차별을 많이 뒀어요. 300원하고 460원 차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차이죠. 뭐 50%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이렇게 비용으로 차별을 뒀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사례인데, 지금 이피트가 일단 좋건 싫건 간에 이피트가 이런 안 좋은 사례를 만들었고 이 포문을 끊었어요. 그러면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똑같이 적용이 가능하죠. 제가 아까 드렸던 얘기를 좀 이제 끄집어 보면은 하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수 있어요. 테슬라가 공용 급속 슈퍼차저를, 그러니까 다른 DC 콤보 이렇게 두 팔로 된 거라든지, 두 팔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두 팔이 달린 테슬라 슈퍼차저를 고속도로에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어댑터를 제공한다든지 해가지고 테슬라 전용이 아니라 공용 급속 충전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급속 충전 시설을 휴게소에 설치하겠다라고 이렇게 뭐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설치할 테니까 우리한테도 보조금을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거죠. 이런 거를 들고 오면은. 그렇잖아요. 이거 누구나 꽂아가지고 충전할 수 있는 건데, 다만 이제 이피트가 이런 식으로 가격을 가지고 이렇게 차별을 둔 이런 사례를 만들어 버렸으니까 테슬라도 이렇게 차별을 둘 수 있는 거죠. 테슬라 차량들은 예를 들면 뭐 킬로와트 시당 280원인가요? 요새? 280원인가? 280원 이렇게 충전해요. 테슬라 아닌 차량들은 280원이 아니라 그의 두 배인 560원을 받죠. 근데 유럽처럼 여러분이 테슬라 오너가 아니면은 이렇게 비용을 2배씩 받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한 달에 16,000원씩 테슬라 이렇게 구독을 하시면요, 다른 테슬라 차량들과 동일하게 280원씩 이렇게 받을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피트가 하는 짓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왜 이런 짓이라고 표현하면은 이게 마냥 좋은 거라고는 제가 생각 안 해가지고, 그런 거에 동의 안 해가지고 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뭐 이피트가 이런 짓을 해놨으니까 테슬라라고 못할 거 있겠습니까? 그래서 테슬라도 이런 합리적인 구독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개방을 하게 되면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공용으로 개방했으니까 슈퍼차저를 만들 때 이렇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이렇게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하니까 이렇게 좀 더 많은 슈퍼차저를 설치할 수 있고, 그리고 공용이니까 휴게소 같은 요지에도 이렇게 슈퍼차저를 설치할 수가 있고, 정말 아주 테슬라 오너 입장에서는 좋은 내용이죠. 그리고 이렇게 양팔이라든지 어댑터가 비치되는 이런 공용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는 유럽과 같은 사례를 통해서 모든 슈퍼차저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휴게소나 이렇게 좀 공용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곳에 한해서만 이렇게 개방이 된다고 하면은, 기존에 깔려있는 슈퍼차저는 테슬라 배타적인 충전 시설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테슬라 오너 입장에서도 이건 좋은 거죠. 이거를 다른 브랜드와 공유하더라도 이게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냐, 있느냐 없느냐는 정말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좀 유럽의 사례들,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제 충분히 테슬라도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공용으로 이렇게 개방되면서 설치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절대 아니니까. 이건 정말 희망이로운데 저는 이 양팔로 설치된 이런 슈퍼차저가 설치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테슬라 오너한테만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게 아무리 요금제가 비싸거나 아니면 구독제로 이렇게 써야 되는 통의 공용 급속보다는 좀 비싸게 좀 써야 되는 그런 충전기로 이렇게 설치가 되지만, 이런 인프라 자체가 늘어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실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테슬라 오너들이 왜 이피트 가지고 쓰네 만에 그렇게 논란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네, 사실 이 요금제를 지금 보면은 지금 테슬라 어댑터, DC 콤보 어댑터 써가지고 열심히 쓰세요 하더라도 이거를 쓸 테슬라 오너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너무 비싸요, 이거. 여러분 같으면 쓰시겠습니까? 아무리 이게 테슬라 DC 콤보로 100kW 이상 이렇게 뽑아준다고 하더라도 저라면 그냥 옆에 있는 50kW짜리 280원 이런 게 있으면 그냥 거기에다 꽂겠습니다. 어차피 뭐 롱레인지니까 살짝만 충전해도 이게 많이 가니까 그런 것도 이해하지만 이게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전기차 오너들은 이게 굉장히 큰 차이로 그렇게 와닿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쓰게 해달라 막 이렇게 막 테슬라 오너들이 요구를 했냐면은 할 수 있느냐 아니냐 그 차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쓸 거지만 혹시 모를 때 급할 때는 써야 되잖아요. 이게 460원이든 500원이든 그때 쓸 수 있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거를 쓸 수 있도록 요청을 한 거지 절대 이거를 매일 쓰기 위해서 개방해달라 그렇게 요청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똑같은 논리를 써보면은 테슬라 오너가 아니신 분들도 슈퍼차저가 싸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쓸 수 있냐 없느냐 차이 이런 거를 봤을 때 충분히 모든 분들이 다 환영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테슬라 오너도 그렇고 테슬라 오너가 아니신 분들도 이렇게 환호를 하는데 다른 테슬라가 아닌 다른 충전 사업자분들은 다소 좀 안 좋게 보실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경쟁자가 되는 거니까.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게 이렇게 설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좀 약간 좀 한계는 있을 겁니다. 슈퍼차저가요 이게 사실 굉장히 좀 보니까 짧습니다 되게. 여러분들 공영급속 보면은 DC콤보 주렁주렁 걸려가지고 막 엄청 길잖아요. 근데 슈퍼차저는 정말 테슬라 차량만 딱 꽂을 수 있는 딱 그 정도 사이즈 길이만큼 딱 오거든요. 그래서 와 이게 테슬라처럼 운전석 쪽에 후열 쪽에 이렇게 충전 포트가 있으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지금 한국에 팔리고 있는 전기차들 이 충전 포트 위치 보면 뭐 그냥 제각각이죠. G80처럼 뭐 전면 주차 필수인 차량들은 뭐 문제 없겠죠. 그래도 앞에 꽂으면 되니까. 코나도 그렇고. 하지만 뭐 포터 같은 거는 좀 쓰기가 어렵죠. 이거는 뭐 옆으로 주차해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테슬라 슈퍼차저는 그런 공간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 또 반대로 돼 있죠. 운전석 쪽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 보수석 쪽으로 충전 포트가 나 있는 걸로 아는데 좀 어떻게 보면 좀 반대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좌측에 꽂으면 맞는데 이게 우측까지 좀 끌어야 되니까 약간 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이게 마냥 또 개방을 하더라도 이거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있고 이용할 수 없는 차량이 있고 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포터 분들은 좀 아쉽지만 그쪽까지 선이 안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로주차해가지고 충전하실 분은 안 계시잖아요. 네, 그럼 진짜 그러실 분은 안 계시겠지 진짜. 네, 아무튼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성공적으로 이렇게 슈퍼차저가 개방이 됐다. 이렇게 외부에 개방된 슈퍼차저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보조금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충전 사업자로서의 테슬라 역할도 할 수 있는 좀 좋은 기회가 됐다. 이거를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면은 똑같이 적용이 된다. 하지만 이 차 구조 같은 것들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모든 차량들이 충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자체로 보면은 모든 전기차 오너들에게는 호재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궁합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 마냥 또 궁합이 맞진 않더라고요. 당연하죠. 이거는 똑같은 프로토콜 쓰더라도 무조건 또 다 맞진 않으니까 이거는 뭐 테슬라나 뭐 다른 브랜드 간의 이런 궁합 테스트 같은 게 진행되면서 개선될 거니까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러다고 이렇게 파일럿 스터디 하는 거니까 서서히 좀 개선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유럽의 소식을 들려드리면서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한국에 적용이 되면 이렇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저희 희망회로 뇌피셜 섞인 그런 희망회로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실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소식만 들려드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제 생각 제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영상을 좀 만들기도 합니다. 네, 제 구독자분이면 아시겠죠? 그래도 아예 안 맞진 않나? 반 이상은 또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테슬라 오너분이든 테슬라 오너 아닌 분들에게는 이렇게 개방이 되면 좋은 일이니까 다 같이 희망회로를 좀 돌려보도록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그러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